토픽 강사 김명준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2 한 번에 끝내기. 한국어 능력시험 시험 공부하기입니다. 시험 공부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역시 기출문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출제 유형에 맞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어휘, 문법, 다양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문제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토픽 성적이 아주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픽 2는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서 실시를 합니다. 1교시는 1시부터 2시까지 60분 동안 듣기 문제 50문제를 100점을 받아야 합니다. 2교시는 쓰기가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쓰기 후에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쓰기를 2시부터 3시까지 5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쓰기는 4문제가 출제되고요.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2교시 읽기는 70분 동안 50문제를 역시 100점을 받게 됩니다. 120점 이상 3급, 150점 이상 4급, 190점 이상 5급, 230점 이상 6급입니다. 그러면 듣기 영역 토픽 2 한 번에 통과하기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듣고 알맞은 그림 고르기 문제입니다. 들은 내용의 상황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장소, 행동, 단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들을 때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단어를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통해서 그림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예측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식당이라는 장소고요. 손님입니다. 주문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보입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분실물 센터입니다. 가방이 보이고요. 신발이 보입니다. 분실물 센터라는 단어가 그림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가게고요. 손님이 카트를 가지고 있고요. 세일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네, 스파게티 소스를 사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여자, 맨 왼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코너에 있어요. 즐거운 쇼핑하세요. 여러분께서 들을 때 메모를 하셨어야 합니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들렸고요. 스파게티 소스라는 단어가 들렸고요. 어디라는 단어가 들렸고요. 두 번째 코너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운 쇼핑하세요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들으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쇼핑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스파게티 소스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그림이 가장 알맞겠습니다. 자, 유형 1에서 두 번째는 들은 내용의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 고르는 문제는 그림을 보고 그래프의 제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와 숫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고 그래프의 변화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증가와 감소가 대표적으로 보일 겁니다. 자, 문제는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라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1번부터 4번까지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요. 직장인의 하루 커피 섭취량이고요. 3잔, 4잔, 0잔, 기타. 자, 2번에서는요. 직장인이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녹차, 커피, 보리차, 옥수수차. 3번과 4번은 커피의 수입량과 커피의 소비량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데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7%가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다고 대답했고, 다음으로 22%가 녹차나 보리차 같은 차 종류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커피를 하루 4잔 이상 마신다고 대답한 사람이 20%나 되었고, 아예 마시지 않는다, 0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11% 정도였습니다. 깊어가는 여름, 적당한 카페인 섭취로 건강을 지킵시다 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직장인의 하루 커피 섭취량과 관련해서 3잔, 4잔, 0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답을 1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듣고 이어지는 말 고르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적절한 반응을 고르는 건데요. 적절한 반응은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선택지를 보고 내용을 예측하셔야 됩니다. 자, 주된 내용은 제안이나 부탁, 사과, 질문 등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에 관련된 단어에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대화를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적절한 반응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가 모두 네라는 긍정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은 아직 가고 있어요. 자, 2번은 가까운 곳에 있대요. 3번은 2시간 이상, 2시간이나 남았어요. 4번, 저는 안 먹으려고 해요. 자,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더니 하면서 4번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자, 남자도 배가 고파요 입니다. 점심시간은 아직도 멀었어요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들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이나 남았어요 라고 반응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세 번째 유형입니다. 듣고 적절한 행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행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 또는 여자의 다음 행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선택지에 밑줄을 하시고요. 밑줄을 통해서 대화를 예측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을 때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메모를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인지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먼저, 어서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다음에 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니까 약을 발라준다, 119에 전화한다, 약국으로 달려간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에 밑줄을 하시고요. 본문을 듣습니다. 본문을 들을 때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봐. 사람이 쓰러져 있어. 뭐지? 술 취한 건가 봐. 이렇게 추운 날 저러고 있으면 위험할 텐데,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어디서 다쳤나 봐. 일단 들으셨어야 되고요. 내 외투를 벗어서 좀 덮어줘야겠다. 나는 약국에 가서 간단한 응급처치 약품을 구해올게. 갔다 올 동안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와야 한다고 119에 연락 좀 해줘라고 요청을 하고 있네요. 응, 알았어 했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119에 전화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화 상황과 관련된 표현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듣거나 읽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급한 요청이나 명령은 일단 보세요, 보세요, 여보세요 해서 일단 뭐뭐하여 보세요, 일단 뭐뭐하여 주세요. 명령 뭐뭐세요, 먼저 보세요, 보세요, 여보세요, 먼저 뭐뭐해 보세요, 먼저 뭐뭐여 주세요. 자, 부탁입니다. 뭐뭐 할래나 뭐뭐래, 뭐뭐면 안 돼. 자, 수용이나 긍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 개요, 그래야겠네요. 네, 뭐뭐토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자, 제안이나 재촉이나 청유와 조언과 확인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뭐면 안 되는데 야겠네요, 여봐, 여야 돼요, 뭐뭐 하자, 여야 돼. 그런데 무엇은 뭐뭐였나요? 뭐뭐여 보시겠습니까? 뭐뭐여 봤어요? 확인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아주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더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형 4번입니다. 세부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대화문 듣기입니다. 대화문 듣기. 선택지에 우선 밑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줄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의 본문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들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하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열인지 수긍인지 해명인지 이런 부분과 관계되는 표현을 잘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택지에 밑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민속씨름은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 민속씨름, 젊은 세대의 인기. 2번, 민속씨름은 옛날부터 해오던 민속 경기이다. 3번,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이다. 4번, 기업들은 씨름 선수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인다. 자, 이렇게 표시된 부분처럼 이 표시된 부분을 본문을 들을 때 단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 경기인 씨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민속 씨름이 프로 경기로 부활한 지 20여 년 만에 이런 위기에 처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씨름은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씨름이
젊은 세대에 인기가 없다며 팀 인수를 꺼리고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데는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프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씨름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부분을 보시면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없었고요. 정답을 3번으로 해서 예산을 축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소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체한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들으셨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전달문을 듣는 것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지에 밑줄을 하시고요. 대화를 우리가 예측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들을 때는 역시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자, 메모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비유라든지 이유라든지 장점과 관계된 표현들이 아주 잘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일단 선택지에서 밑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줄 1번부터 봅니다. 개미는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는다. 2번, 개미들은 줄을 맞추려고 일렬로 이동한다. 3번, 개미는 다른 개미의 페로몬 냄새를 맡지 못한다. 4번, 개미는 길을 자주 잃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자, 본문을 들어봅니다. 자, 본문을 들을 때 꼭 선택지에서 보았던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미들이 일렬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 아십니까? 처음 먹이를 발견한 개미가 집으로 돌아올 때 뿌려놓은 페로몬 냄새를 다른 개미들이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먹이를 발견한 개미의 경우 페로몬 냄새가 나는 길이 없어도 태양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 돌아올 때 그 정보를 활용합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산치라는 사람이 개미가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는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는데 개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에 판자를 놓고 개미가 태양을 볼 수 없게 하였더니 개미가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잃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미는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찾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길을 찾는다, 활용합니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정답을 1번으로 하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유형 5번째입니다. 유형 5번째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화문에서 남자나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선택지에 밑줄을 하시고요. 대화 내용을 예측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들을 때는 메모를 하시고요. 중심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역시 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역시 등, 반대, 이유, 불만, 허락 등을 나타내는 표현은 여러분이 미리 공부하셔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들을 때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사람 이름은 꼭 별표를 하시고요. 오답일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정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부터 4번까지 밑줄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공부는 따로따로 해야 한다. 2번,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다. 3번, 도서관에서는 공부만 해야 한다. 4번, 시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 역시 밑줄을 정리하시고요. 본문을 듣겠습니다. 2번 중간고사는 공부할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려우니까
우리 나눠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제가 앞부분 정리를 해올 테니까 수지씨가 뒷부분을 정리해 올래요? 좋아요.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혼자서 하려면 벅찰 테니까 우리 나눠서 공부해요. 그런데 제가 뒷부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영호씨가 뒷부분 정리하고 제가 앞부분 정리하는 게 어때요? 라고 여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도서관에서 서로 정리해온 부분 보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자에서 정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다. 자, 유형 5번째입니다. 유형 5번째, 2번째는 전달문에서 남자 또는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선택지에 밑줄을 하시고요. 자, 밑줄을 통해서 본문을 예측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을 때 메모하면서 중심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반박이나 옹호, 경고, 설명 등 여러 전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들을 때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역시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듣고 여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부터 4번 밑줄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1번 고대 그리스부터 금융이 시작되었다. 2번 금융이라는 것은 화폐의 유통을 말한다. 3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자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 4번 사람의 유형을 돈으로 분류할 만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여러분 처음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고 나왔기 때문에 메모를 꼭 하셨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형을 돈으로 분류한 걸 보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은 바로 돈의 유통을 의미합니다. 돈이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인류가 금융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역사는 아마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면 아마 고대 그리스에서도 금융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되었다는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화폐의 유통을 말한다 라고 본문에서 들었습니다. 3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자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라는 말 없었습니다. 4번 사람의 유형을 돈으로 분류할 만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여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6번입니다. 유형 6번 논리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듣기 이전에 나온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선택지에 밑줄을 하시고요. 대화 내용을 예측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들을 때는 역시 메모를 하시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전에 이런 표현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잘 메모하시고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역시 이 강연 앞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1번부터 4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3번과 4번은 준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은 의미, 2번은 필요성, 3번은 의미,
4번도 역시 필요성입니다. 따라서 질서에 대한 이야기인지 준법 정신에 대한 이야기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 같은 의미에서 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질서에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앞부분에 질서와 의미라는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사례로 교통질서를 들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이루고 싶어하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태나 상황이 존재합니다. 교통질서의 바람직한 상태란 보행자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없고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바람직한 교통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법규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손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앞부분에서 이 같은 의미에서 질서라는 부분이 들렸기 때문에 정답을 질서의 의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7번입니다. 자, 유형 7번은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자의 태도는 화자의 생각, 느낌, 태도를 찾는 문제입니다. 역시 선택지에 밑줄을 하셔야 되고요. 대화 내용을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들을 때도 메모를 하시고요. 찬성이나 반대나 비판이나 문제 제기 등과 관련된 표현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선택지를 봅니다. 저속한 언어의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2번 의미상 중복되는 표현의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3번 뉴스에 맞지 않는 방언의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자, 방언이라는 단어는 사투리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4번 의미가 맞지 않는 표현의 사용을 문제 삼고 있다. 자,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자, 저런 표현이라는 단어가 들렸고요. 명색이 뉴스 해설자라는 사람이 저 해설자가 어떤 표현을 썼는데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무리 고위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범죄를 말없이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묵과라는 것이, 자, 묵과라는 자주 들리는 단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들었어야 되고요. 묵과라는 것이 말없이 그래도 지나쳐 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없이 묵과할 수 없는 말없이 그래도 지나쳐 버리다. 자, 결국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일반인이 그런 잘못 말없이 그래도 지나쳐 버리다 저질러도 귀에 거슬리는데 하물며 방송인들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 2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죠. 의미상 중복되는 말없이라는 의미상 중복되는 표현의 사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듣기 유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